네, 비트코인은 10년 전에도 중요한 거였고요. 지금은 더 중요해진 게 아니라 중요한 거를 이제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유연하게 1.5등을 하시길 바랍니다. 2등 하면 안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작가님 그 현물 ETF가 요번에 된 거지 않습니까? 선물이 네, 아니고. 그러면 네.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점이 혹시 뭐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다 형사의 어떤 그런 법률에 엄격한 법률에 노출되어 있는 기관들이 전부 신청을 한 거잖아요. 개인이 신청한 게 아니고. 네. 그리고 그 기관들은 서로 치열하게 지금 서로 수수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다 또 팀을 먹어요. 혼자가 음. 아니고 뒤에 이제 든든한 이제 그 금융기관을 끼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블랙라마도 블랙락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음. 이제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처럼 믿을만하지 않을까요, 개인들이?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하는 뭐 증권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증권 무슨 키움증권 이런 곳들이 취급하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앞으로? 당장 되겠죠. 어. 저는 비트코인을 하면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재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1.5등에 능합니다. 1.5등. 1.5 이게 이제 등이요. 그래서 우리를 2등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기민해요. 음. 근데 이제 1.5등에는 조롱도 있는데 1등은 절대 안 합니다. 어쩌면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상력으로. 음. 1.5등은 하죠. 지금까지 비트코인 우리나라 주류들은 에헴 하면서 비트코인 그거 뭐 나쁜 거 이러다가 이제 보십시오. 올해 다 태세 다 전환할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해서 기억도 못할 거예요. 오히려 막 기억 바꿔 갖고 "내가 그랬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마 저를 놓고 이제 비트코인을 강의하려는 이제 주류들도 제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음.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 패스트 팔로워로 따라가는 거 정말 잘하니까. 아 1.5등이에요. 우리의 반도체, 우리의 2차 전지 전부 1.5등 아닙니까? 음. 네. 그래서 1.5등에 되게 능하다. 그 사설 지금 어떤 거래소보다는 그런 우리가 이미 검증된 믿음이 아 신뢰가 있는 그런 대기업에서 하는 증권사 은행에서 취급한다면 저도 정말 이제 안심하고 맡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2021년도에 블록체인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이. 음. 메타버스하고. 그러다가 싹 이제 없어졌거든요. 다시 생기겠죠. 음.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데 비트코인 첫 번째 블록체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비트코인을 발견할 거냐 블록체인을 갈 거냐에 따라서 보는 시야하고 본인의 이 업계의 경력이 다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국면이 와요, 처음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살아온 경력일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철학일 수도 있고 본인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2014년도에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대문자 비트코인은 사기가 맞는데 소문자 비트코인은 유망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비트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대문자 네. 소문자 헷갈리네. 근데 소문자 비트코인은 보통 명사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만든 밈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나쁜 거고 블록체인은 좋은 거다. 네. 그 밈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금융 기업에 의해 가지고. 근데 음. 그거를 진리인 양 떠받치는 사람이 한국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어느 강의 현장에서 옛날에 구글로 다 비트코인 구글해 봐라. 연관 검색어 뭐 나오냐 그러면 전부 튤립, 버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블록체인을 검색했더니 4차 산업혁명, 신뢰 이런 게 연관 검색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블록체인은 뭔가 좀 긍정적인 기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블록체인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그죠? 그쵸. 뭐가 NFT도 남았어요? 나오고. 뭐가 남았어요? 우리 실생활에 바뀐 거 있어요? 이게 딱히 바뀔 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없어요. 우리가 알트코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블록체인 바들이 만든 거예요. 블록체인 덕후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 덕후잖아요. 그쵸. 저는 블록체인을 거의 강조 안 합니다. 음. 알고 있죠. 그 강의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솔루션 찾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비트코인 오직 비트코인 현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음. 바로 오늘 아침에 이 결정이 저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블록체인 바들에게. 아. 그래서 야 봐라. 비트코인이 낡았고 첫 번째 블록체인이라서 없어질 거였으면 10년 지나서 결국은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게 블록체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잖아. 미국 정부가 인정한 블록체인이 도대체 뭐가 있어 지금? 그쵸. 맞는 예.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자기의 경력을 삼았던 사람들이 중요시 여겼던 그런 용량, 속도 이거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챕터 바뀌었습니다. 블록체인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처럼 비트코인만 존재할 거고 이 생태 다 없어질 거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영일에서 좀 벗어나죠, 우리. 생태가 되게 중요한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우습게 여기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꽂혔던 그런 저보다 나이가 10년 전에 10살에서 20살 어린 얼라들이었어요. 걔네들의 인생 경험이 참 한천하니까 기술 가지고 이제 다 이해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매우 심오한 합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려면 인문 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하죠. 사실 오늘의 가장 큰 의미는 저는 제 개인이 그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온갖 서름과 제가 비트코인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만 서름을 당한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이해했다라고 착각한 블록체인 빠들한테 더 많은 서름을 당했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제가 먹이는 한 방이라고 할 수 있죠. 봐라, 아니야? 블록체인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비트코인이야. 그거 하나밖에 사실 없어. 비트코인을 제외한 블록체인 사실 의미 없어 지금은. 앞으로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 이더리움도 블록체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거의 유사한 속성을 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정이 된다면 인정이 되는 거지. 오늘 성명서에도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정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 SEC 의장이 이 성명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승인했다고 생각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다 인정할 거라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마라. 몇 가지다. 일단은 몇 가지다. 이 얘기가 이제 강조가 돼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걸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다르다 두 개는 알트랑. 그러니까 경고예요. 그러니까 2010년처럼 뭔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막 남발하고 ICO 한다고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증권이다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화폐 현상으로 해석하고 블록체인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전제해서 재현한 이제 알트 프로젝트가 바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모비 프로젝트고 그걸 이제 대중하고 같이 한 거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바에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나쁜 거고 블록체인이 좋은 거라는 그 세례를 받고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은 기자들의 눈에는 제가 만든 모빅이 블록체인으로서는 비트코인보다 진일보된 게 전혀 없으니까 기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무식한 발언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기술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드포크한 거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로. 제대로 공부해라. 2014년도에 골드만삭스가 너희들을 세뇌하기 위해서 만든 비트코인은 나쁜 거고 블록체인은 좋은 거다라는 밈으로부터 벗어나라. 그게 오늘 틀렸다고 10년 만에 지금 맞춤표 찍힌 거죠. 전 작가님 뭐 이렇게 뭐 비트코인을 뭐 혹은 알트코인 이런 거 비판하시는 기자님들도 작가님이 쓰신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인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왜 문제냐면 지식인들의 업이 뭡니까? 지식인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식을 가지고 좀 그래도 좀 세상을 좀 이렇게 좀 알리고 뭔가 좀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지식인들한테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죠? 지식인들이 뭐 땀 흘려서 일하는 거? 발바닥에 뭐 땀 나도록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지식인들이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알아야죠. 이런 신문물이 나오면 제대로 공부하고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식인인데 공부 안 하고 떠들었어. 그럼 뭐 했고? 그거 쓰레기잖아요. 그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기술이 없는 게 기술자예요? 돈이 없는 게 부자예요? 아, 그러네요. 지식이 없는 게 지식인이에요. 맞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음. 부자가 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아다컴프리어 이제 틀렸으니까. 10년 동안 틀린 거잖아요. 10년 동안. 그쵸.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하고 내일 우리나라 일간지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제 미국에서 ETF 승인해서 태세전환 금방 합니다. 이게 한국의 지식사회는 이 쪽팔림을 몰라요. 그러니까 태세전환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철학적 원리주의자는 흉내만 내는 거지 사실 한국에는 없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사실은 진짜라면 이렇게 분노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작가님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알트코인 얘기 좀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과 이제 알트코인을 이제 뭐 많이 구분을 할 때 이제 요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에 뭔가 좀 특별한 지위 인정이 된 거지 나머지 뭐 블록체인 기술로 한 알트들은 아니야 요런 뉘앙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더리움은 지금 뭐 가격이 지금 10% 넘게 폭등하고 있단 말이죠. 뭐 말씀하신 대로 이더리움 ETF도 좀 앞두고 있다고 하시고 그러면은 이더리움 ETF는 앞으로 좀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모르죠. SEC가 당장 안 해주겠죠. 당장 안 해주고 음. 시간을 끌겠죠. 그럼 비트코인처럼 이제 이더리움 ETF도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또 이제 막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다라고 보시는 아, 건가요? 그렇죠. 저도 이더를 갖고 있지만 네. 이더리움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혜는 오늘 현재 수혜자는 이 발표 수혜는 이더리움이네. 이더리움 혼자 막 오르고 비트코인이 별로 안 올랐어요. 네. 시장은 이렇죠. 근데 단기적인 시장은 스투피드 할 수 있어요. 단기적인 음. 시장이 현명한 거 아닙니다. 장기적인 시장이 현명한 거예요. 그럼 작가님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승인된 자산인 그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런 알트코인들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양극화될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궁금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비트코인이 언터처블하니까 이더리움 같은 걸 찾겠죠. 음. 이더리움마저도 이제 언터처블해지니까 다른 걸 또 찾겠죠. 그래서 음. 그들 중에서는 돈을 버는 게 실제로 1%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로 안정적인 일반 서민들이 채권 안 사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채권 투자해 가지고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은 금도 보면은 금은 너무 비싸니까 막 은 과거에 실버 코인 사고 막 이랬거든요. 내가 이 은사 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 내 주변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아. 그럼 결국에는 부자들이 투자하는 뭐 채권 뭐 아니면 정말 큰 대형 주식 아니면 금 같은 이런 게 결국엔 돈을 버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이길 거다.'라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화폐 현상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기업을 결합하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네. 말하지 맙시다. 그게 뭔지는. 저는 이더리움 힌트가 어긋났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더리움이 꿈꾸는 건 이더리움이 이룰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학기 이제 건대에서 제가 스마트 컨트랙의 실제와 이론과 실제인데 결론은 기업형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음.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공부하셔야 되는데 오라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정량화 문제든 산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탈릭이 주장했던 것만큼 그 비탈릭이 19살 때 주장했던 것만큼 순수한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은 불가능합니다. 음. 거기에는 인제 결국은 신뢰받는 중앙이 필요한데 신뢰받는 중앙이 결국은 기업이죠. 우리가 오늘 ETF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가 신뢰받는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뉴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믿을 수 있는 이렇게 기관. 사람들은 사실은 탈중앙화에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백화점을 좋아합니다. 음. 비싸더라도 항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탈중앙화되어 있는 노점에서 중요한 물건 사지 않습니다. 저 비트코인이나 어떤 이런 암호화 자산 같은 거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항상 불안한 게 뭐냐면 주식이나 뭐 아니면 부동산은 내가 뭐 비밀번호 잃어버렸다거나 뭐 거기 뭐 뭔가 잃어버려도 어디 찾아가 가지고 제 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밀 키를 내가 까먹으면 이거 못 찾으니까. 그리고 휴대폰에다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어딘가 안전한 데 넣어 놨다가 나중에 국가나 삼성증권에서 그거 잊어버렸지. 네 거 여기 있어." 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일반적인 대중이니까. 그래서 탈중화가 별로 저는 관심 없습니다. 네. 그러나 탈중앙화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음. 그게 왜 중요한지 맥락을 이해하시려면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 책 막연하게 읽으니까. 탈중앙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책을 읽으셔야 되고 탈중앙화라는 기준도 모호합니다. 도대체 노드가 몇 개 이상 분산되어 있을 때 탈중앙화라고 얘기할 거냐. 음. 정립된 거 없어요. 음. 그러니까 탈중앙화라는 게 완전한 탈중앙화라는 게 1이라고 하고 완전히 중앙화된 게 0이라고 하면 0도 없고 1도 없습니다. 예. 0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북한 같은 사회가 0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도 딱 하나는 아닐 거예요, 중앙. 음. 그쵸? 예. 그쵸. 어느 기업도 딱 하나의 중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음. 상상할 수도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쵸. 어딘가 뭔가 모글모글 중앙들이 있거든요. 작은 음. 중앙이. 그래서 0과 1은 없어요. 이 다 안에 스펙트럼에 있는 거고 비트코인은 족탈불급의 탈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맞아요. 근데 음. 족탈불급의 탈중앙화되어 있는 비트코인만 남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멍청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발을 딛고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라는 개념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는 개미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개미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투자해서 이득을 올리는 게 목적이고 철학도 내가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비트코인의 철학도.
내가 비트코인의 화신이 되려고 비트코인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내가 비트코인 하나도 못 가진 내가 화신이 돼서 뭐 할 건데? 좀 많이 갖고 있을 때 화신이 돼야지. 아 그쵸. 맞는 말씀이십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 젊을 음. 때는 0과 1을 좋아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막 다 1이 아닌 거는 조금 변절, 타락 막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그 젊음의 오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젊음의 오만. 자기 음. 빼놓고는 다 틀렸다고 비판할 수 있는 오만을 갖고 있어요, 젊음은. 네, 그건 근데 그 나이 때의 치기인 거죠. 그런 리더들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망합니다. 음. 정신을 차리세요. 네. 네. 작가님 그러면 이제 끝으로 그 ETF 이제 승인 나면서 정말 비트코인이나 어떤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가 좀 다시 한번 좀 활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앞으로 정말 좀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 요 기술이 우리의 삶을 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형 뭐 블록체인이 이런 것처럼 해서 좀 와닿게 바꿀 수가 좀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이제는 좀 그렇죠. 바뀔까요? 이제는 이더리움이 진짜로 테스트에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이 미국 정부가 올려준 깃발을 보고 블록체인은 없어질 게 아니구나, 비트코인은 없어질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본격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이더리움 표준을 사용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음.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지향하는 것들을 기업이 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스타트.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오히려 가장 위기에 빠진 건 이더리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제부터 음. 기업들이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 알겠습니다. 기업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쯤 되겠죠. 나머지는 명함은 내밀어 봐야 별 의미 없어요. 뭐 그냥 뭐 비트코인 꼬스레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고 음. 비트코인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걸 기업형으로 하려는 기업들은 몇 개 안 되겠죠. 그럼 그것과 이더리움이라는 자생적인 버텀업으로 올라온 개미들의 시스템과의 경쟁이, 표준화 경쟁이 한판 벌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5년 동안. 대싸움이네요.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을 거고. 아. 이거는 이게 이겨도 좋고, 저게 이겨도 좋고, 비트코인의 앞날은 창창하고, 근데 음. 이 스마트 컨트랙, 메타버스 플랫폼을 놓고, 이더리움 방식이냐, 아니면 기업형이냐라는 걸 놓고, 이제. 여태까지 제 말이 아까 남이사님도 말씀하신 제 말이 다 맞았잖아요. 시간의 문제였지. 그쵸. 그렇다면 이 철학에서 일관되게 빌드업한 제 말을 한번 다이해 보세요. 이제 음. 기업형 블록체인의 시대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그 책들을 꼭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을 꼭 공부를 이번에는 정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네. 네, 비트코인은 10년 전에도 중요한 거였고요. 지금은 더 중요해진 게 아니라 중요한 거를 이제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중요한 겁니다.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유연하게 1.5등을 하시길 바랍니다. 음. 1등은 못 하셨을 때도. 음. 2등 하면 안 되잖아요. 네. 1.5.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이신 오태민 건국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 봤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